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폼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모든 친구들이 답변을 잘 달아주었고, 선생님이 그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힐링이라는 게 콩글리시긴 한데, 여러분들의 그런 진솔한 답변을 읽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모르게 이렇게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누가 썼는지는 선생님이 당연히 보여주지 않고요. 여러분들 답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면서 이게 같은 질문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마음,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표지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선생님도 처음에 그 표지를 봤을 때 물론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의 그 생각을 좀 막는 게 있었지만 그 표지만 봤을 때는 약간 동물들이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밝은 내용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을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대답을 보면 동물들과 놀 것 같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영어로 쓰라고 얘기도 안 했지만 이렇게 영어로 답을 작성을 해주기도 했네요. 위에 있는 친구가 같이 해준 것 같은데 I think something about playing with animals. 또 어떤 다른 친구는 같은 친구인지 다른 친구인지 잘 모르게 선생님이 넣는 답변만 이렇게 추린 거라서 Everyone looks familiar, but they don't look bright and look worried and sad. 선생님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귀엽고 그림체와 글씨체가 예쁘다.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야 귀여운 이미지 때문에 누구나 읽고 싶어질 것 같은 표지다. 샬롯의 거미줄은 책만 읽어보고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 책을 너무 재밌게 봐서 책의 섬세한 묘사와 따뜻한 느낌을 영화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돼지를 안고 있어서 아이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동물을 아끼는 느낌이 든다. 제목을 보고 뭔가 판타지 같은 내용일 줄 알았는데 표지를 보니 약간 일상적이고 농장을 배경으로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표지만 보고 추측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독서 전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책을 보진 못했지만 영화를 또 같이 선생님이 그 영화를 전체를 다 저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그건 불법이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띄엄띄엄 유튜브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더더욱 이렇게 책을 좀 활용한 거거든요. 책에 있는 표지라든가 책에 있는 어떤 그런 대사들이라든가 내용들 이런 거를 좀 활용했었던 건데 어쨌든 표지를 보고 또 어떤 친구는 오리와 돼지 등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다. 오렌지색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와 동물들을 보고 왠지 말괄량이 소녀 삐삐가 생각났다. 이와 동시에 그림체가 옛날 동화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체 같다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풋풋하고 순수한 소녀의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따뜻한 느낌이 난다. 네. 여러분들 그런 책 표지에 관한 그런 느낌들 굉장히 다양하죠. 네, 같은 표지인데도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가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This is my mother. Maybe she doesn't give up everything. I think there is no perfect existence in the world because the existence that people thought was perfec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l have their own shortcomings. So 완벽하다고 예전에 생각했지만 하지만 완벽한 존재는 없다. 약간은 결점이 있을 수 있다. 모르겠다. 완벽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마, 단점도 물론 있지만 그 단점마저 매일 보완하려 노력하시는 모습 자체로도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완벽한 엄마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비웃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완벽한 존재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지내온 인형들입니다. 속상할 때나 아주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행복할 때 언제든 인형을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인형들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제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전혀 이 답변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그리고 인형을 완벽한 존재라고 했을 때 비웃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좀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를 이렇게 정말 소중한 존재, 완벽한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엄마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도 엄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은 엄마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더 뭔가 엄마로서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모든 것을 할 줄 아시는 분. 친구, 나와 잘 맞고 서로를 재미있게 해주기 때문에, 친구가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친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학생도 그 친구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무엇이든 그 크기는 다르지만 결점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없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생긴다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될 것 같고 완벽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안 생겼으면 한다. 굉장히 뭔가 심층적인 그런 생각을 한 답변인 것 같다고 선생님은 보여줍니다. 나에게 완벽한 존재는 부모님이다. 언제든 남보기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나와 동생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에게 부모님은 항상 완벽한 히어로 같은 존재이다. 자,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이다. 네. 선생님을 이제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네요. 네. 선생님이자 또 엄마로서, 선생님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답변 보면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친구들의 답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라고 한 애들이 많네. 나는 엄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완벽하다고 한 아이는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길래 그런 걸까? 나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계속 뭔가 지식들을 계속 이렇게 전달받고 그거를 그냥 외우고 계속 그런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나는 어떻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지는 못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굉장히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했죠. 여러분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즐기고 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Yes,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and play in the world. The world is beautiful enough, but usually people are tired of digging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political problems, and their work. So I can't see the beauty of the world.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고 여러 곳에 아름다운 장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꽃, 노을, 바다, 산, 하늘, 구름, 달 등이 보여주는 각각의 분위기와 풍경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답변이요. 저는 세상이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너무나도 많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생명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약한 존재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추기에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날씨, 꽃, 나무, 바람, 구름, 햇빛, 좋은 사람 등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표현이 디테일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꽃, 나무, 바람, 구름, 햇빛 막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도 굉장히 답변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실 진짜 그래요. 아름다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아름답지 못한 그런 추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부분도 있겠지만 범죄라든지 자본주의 사회 같은 면을 생각하면 마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도 사실 긍정적인 편인데 너무 긍정적이기만 해도 안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굉장히 사회의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학교를 나가서 사회에 진출을 해보면 그렇게 세상이 막 아름답지만은 않거든요.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사람을 잘 믿고 너무 착하게, 행동하다가는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좀 사회의 그런 안 좋은 면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친구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친구는 사회의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어둡고 추한 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어쩌면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잘 씩씩하게 살아나갈 수도 있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질문은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것까지 생각을 했네요. 만약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아마 나는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 않다라고 답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난 안정적이고 적당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런 소소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와, 이 부분은 거의 뭐 심리학 책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거 맞죠? 선생님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는데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다, 다 정말 어글리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좀 쉽게 화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글을 쓴 학생이 현재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이 학생은 아니요. 요즘 폭력과 전쟁이 아마도 말이겠죠.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또 아름답지 않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그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How can we make a better world?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항상 긍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조금 크리티컬한 비판적인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세상이 사실 발전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다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나요? 이거는 사실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 문장이거든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는데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틀, 그거를 줬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라고 했는데 I wish my grandmother were here with me. I wish my friends were here. My friends, mom, mother, friends, family. 여기는 이제 완벽한 존재는 엄마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존재에는 엄마도 물론 있지만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오래 기다려서 이룬 일이 있나요? 했더니 이거 지금 선생님 보고 너무 많이 웃었는데 다리를 빨리 찢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하나하나 다 해보기.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이룬 일은 거의 발레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골반이 정말 뻣뻣하고 근력이 엄청 약했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니 아직 한참 부족하긴 하지만 골반도 좀 유연해지고 근력도 길러진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발레 실력을 더 올리고 싶습니다. 발레리나 꼭 충남 예고에 들어오기 위해 오래 노력해서 들어왔다.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진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이 가장 오래 걸린 일이다. 앞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이루고 싶은 일은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것이다. 글씨 바르게 쓰기, 예술고 합격. 이렇게.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answers. 선생님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영화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 자신, 그리고 뭐 주위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뭐 선생님 등등,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샬롯의 거미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영화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더 끌고 가기보다는 좀 다른 영화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영화도 전체를 선생님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를 지금 여기에 걸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 I am Sam이라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걸어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좀, 그 장면을 좀 살펴보거나 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 영화 엿보기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지적 장애로 7살 지능인 샘이 아빠예요.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면서 혼자서 딸 루시를 키우고 있다. 사랑스러운 딸 루시는 아빠를 좋아하고 샘도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힘을 합쳐 루시를 잘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루시가 7살이 되면서 너무 똑똑해져 아빠와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학교 수업을 태만히 하고 급기야 사회복지기관에서 샘은 아빠로서 양육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이 영화가 2001년에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대학생 2001년에 선생님이 고3이었거든요. 2002년에 대학을 들어갔고 20대에 봤는데 그때도 물론 슬프긴 했죠.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수업을 해야 돼서 어젯밤에 딸이랑 같이 이 영화를 봤거든요. 거의 시작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이 지금 엄마가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엄마가 아니었고 그냥 대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샘의 마음, 루시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이 됐고 그때도 슬펐지만 이렇게 막 초반부터 막 우니까 선생님도 선생님이 그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되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너무너무 막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선생님이 지금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다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요 생각해볼 대사 정도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클립에서 루시가 이렇게 말해요. I mean you are different. You are not like other daddies. 그랬더니 샘이 I'm sorry. 루시, it's okay, daddy. Don't be sorry. 와, 진짜 8살, 7살이 돼서 한 대화 같은데요. 7살이지만 정말 너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아빠를 이해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루시가 이런 말을 해요. I wouldn't want any daddy but you. 그래서 지금 샘이 아빠로서의 그런 양육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다른 부모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루시는 저는 당신 그러니까 샘 빼고는 다른 아빠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감동적이죠. 그리고 6째 클립이랑 9째 클립은 선생님이 링크를 걸려고 했더니 이게 성인 인증을 해야지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5세 관람가인데 아마 그 부분에 조금 네, 성인만 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 선생님 링크를 6번째, 9번째는 걸 수가 없습니다. 7번째 클립에서는 루시가 이렇게 말해요. All I need is love. 그러니까 지금 루시가 잘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는데 루시는 내가 필요한 건 단지 사랑뿐이다. 근데 그 사랑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빠가 줄 수 있겠죠. 엄마는 태어났을 때 루시와 아빠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지금 정말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겠죠, 샘.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그 클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샘이 이런 말을 해요.
I have had a lot of time to think about what it is that makes somebody a good parent. And it's about a constancy. And it's about patience. And it's about listening. And it's about pretending to listen even when you can't listen anymore. 나는 무엇이 누군가를 좋은 부모로 만드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관성, 그리고 참을성, 인내심,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사실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라도 듣는 척을 하는 것. 선생님도 아이들 키우면서 막 엄마를 하루에 수십 번 듣고 엄마 뭐 이거 저거 했고 뭐 엄마 일로 와봐 뭐 계속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9살 된 딸도 아직도 그러고요. 뭐 3살 된 딸도 계속 엄마 하면 선생님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막 들어주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예 외면하기보다는 듣는 척이라도 어쨌든 엄마는 계속 너의 얘기를 듣고 있어.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It's about love, like she said. I'm not a perfect parent. Sometimes I don't have enough patience. I forget she's just a little kid. But we built a life together and we love each other. If you destroy that, it will be irreparable.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쌤은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부모는 아니다. 왜냐면 나는 아주 충분히 참을성이 없을 때도 있다. 그리고 그 루시가 아주 작은 그런 아이일 뿐이라는 걸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삶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망쳐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당신이 우리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터너는 지금 샘이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루시가 위탁 가정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의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You don't know what it takes to raise your daughter. Don't you think she deserves more? 터너는 샘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의 딸을 키우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른다. 지금 루시는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양육자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샘은 순수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Yeah, I think Lucy deserved everything. 루시는 정말 모든 것을 받아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주고 싶은 과제라고 하면 좀 하기 싫은 느낌이 그냥 여러분들의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게 요 대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쌤은 아빠로서의 자격이 있나요? 이거를 선생님이 사실 어제 영화 보고 나서 딸한테도 얘기해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아 생각에는 저 쌤이라는 아저씨가 아빠로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60%는 있고 40%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100% 자격이 있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로시도 뭐 All I need is love라고 말했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의심할 바 없이 쌤은 너무 로스를 사랑해 주니까. 근데 선생님 딸이 60%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랑을 해주는 건 맞아서 그래서 60%인데 아빠가 딸보다 더 안 똑똑해서 중요한 거를 못 가르쳐 줄 것 같다고 그래서 40%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 어떤 책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설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을 보고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설이라는 책에서도 설이를 키워준 이모는 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냥 설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설이가 하는 거짓말에 다 속고 이런 이모거든요. 그런데 설이는 아주 똑똑해요.
하지만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설이가 정말 의사 양부모, 아빠가 의사고 의사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보게 되는데 그 엄마와 아빠는 뭐 교육적으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설이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모가 내어주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런 걸 받을 땐 아이가 더 자신감도 있고 더 공부에 대한 동기도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뭐 겉으로 봤을 땐 더 훌륭한 부모 아래에서는 아이가 더 위축되고 더 행복하지 않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책을 보고도 굉장히 진짜 부모, 그리고 진짜 교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까지는 읽을 시간이 아마도 없겠지만 한번 영화를 가능하면 볼 수 있다면 보고 이런 지적 장애를 가졌지만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빠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어떻게 쓰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도 좋고요.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랬는데 나는 어떤 느낌이었기 때문에 쌤은 아빠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아니면 여러분 뭐 친구의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서 본 예, 어떤 거든지 그냥 이 주제에 관한 생각나는 것들을 쭉 써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오늘 동아리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